이 시간에는 신년회 주제 강의로 행복한 그 건강혁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자, 거꾸로 한번 볼게요. 혁명이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 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막 정말 고통을 감수하는 건데, 혁명이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프랑스 공산 혁명 같이 어떤 기득권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갖는, 그러니까 한쪽을 죽여야 다른 사람들이 뺏어올 수 있는, 그래서 피해 혁명이 있어요. 피해 혁명.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어마어마한 사람 죽죠. 공산혁명 뭐 말할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6.25 사면 막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피를 부르는 혁명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 같이. 근데 또 하나의 혁명이 뭐가 있냐면 그 산업혁명이나 기독교 혁명 이런 것들 뭐냐면 더 좋은 걸로 사람들이 자연스레 바뀌어 나가요. 더 좋은 거. 예를 들면 1차 산업이었는데 2차 산업으로 야 삽질하다가 기계가 나오니까 이게 낫겠다. 포크레인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래 다시 대기업 전기 대량 생산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피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으니까 바뀌어가는.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선택하는.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선택하는.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거든요. 이렇게 사자굴에다 던져요 막. 근데 왜 로마가 기독교가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이게 난잡하고 막 기형아도 태어나고 하는데 기독교 집 딸들은 예를 들면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스럽게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 딸들을 며느리를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 딸들을. 딸들 며느리 삼다 보니까 그 집에 와서 아들을 가리켜.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 막 사자굴에 던졌다니까요. 그랬는데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 왜? 그게 더 나으니까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제 혁명은 왜 행복하다고 붙였냐. 행복하고 성공하면 그건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행복한 혁명을 하자. 왜냐면 체게바라 같은 제가 참 좋아하는 혁명가인데 체게바라 이렇게 전기 자서전 읽어보면 의대 다니다가 이제 쿠바 혁명에 뛰어들어갖고 막 밀림에서 살아요. 의대생이. 이 글을 보면요. 자식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애들 보고 싶어. 애들 얼굴 못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유언장도 쓰고 보고 싶다고도 하고 그리고 그 밀림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혁명의 처절한 혁명가들의 삶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혁명이 무서웠는데 아까 같이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게 되면 다 따라오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자 근데 건강혁명이 자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그러면 이런 일들이 네가 제일 잘하냐 이게 아니에요. 왜 실패했냐? 왜 건강혁명이 실패했냐? 한번 볼까요? 이 건강 쪽을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분자교정학 같이 의사나 생물학자들, 화학자들이 떠드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건강혁명을 이루려고. 그런데 어떤 약점이 있었냐? 대체의학 쪽은요. 주먹구구야. 너무. 고치기는 고쳤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과학적인 데다가 주먹구구다 보니까 한의사들이 굉장히 주먹구구예요. 아니 허준 거 공부하고 있다니까. 지금 허준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그때 없었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공부하고 있으면서 비과학적인 데다가 이분들이 뭘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고쳤는데 분명히 병은 나았는데 이걸 일반화 시키려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야. 일반한테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 예를 들면 어렵다는 얘기가 자기들끼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일반인한테 이해시키기 어렵더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분자교정학 쪽은 어떤 단점이 또 있었냐. 이건 의사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의사나 과학자들. 그러면 얘네들은 요 약점이 없어. 증명도 해내고 그걸 일반인한테 알리기도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자기네 원래 굴레를 못 벗어나요. 원래 의사고 과학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증요법을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 그 증상 없애려면 뭐 먹어야 돼?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원인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 한계에 부닥쳐 있어.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의사들이 이해시키려고 의사들이 이해 못하면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의사들이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아토피야. 그럼 긁잖아. 그럼 면역이 긁게 하네. 면역 죽이면 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요? 원인 몰라요. 이런 사람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둘의 한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근본적인 한계. 내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돼야 되고, 그 증상을 잡아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를 내면 좋았는데, 여기서 원인에 대한 것들을 듣고, 자기네 기술로 설명을 하고, 자기 한계는 이쪽에서 좀 도움을 받고, 온열요법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 벽이 엄청 세요. 서로는 인정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가지를 겸해버렸어요, 이렇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보도우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일본 면역학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을 면역학을 공부해가지고 암도 치료하고 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유명해요. 동경대 나왔고, 의사예요. 이 케이스죠. 책 5권 읽으면 이 사람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상의 내용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학문의 깊이가 되게 낮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거야. 근데 그걸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면 금방 알게 돼, 그걸. 근데 많이 알게 되면 통섭이 일어나. 그래서 그것들이, 이건 이래서 이걸 이렇게 규명하면 되겠네. 이걸 같이 공부해야.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이제 25년 동안 공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분석해보고, 증명해보고, 설명해보고. 왜냐면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걸 누구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병은 이렇게 생긴 거야 하고 설명을 해야 이 사람이 이해를 하니까. 이걸 25년 동안 설명을 한 거예요. 영양성 식도염 이래서 온 거예요. 아토피 이래서 온 거예요. 이 공황장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이해가 되면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맡아서 실패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먹으면 좋아져가 아니라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넣어봤더니 좋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물어보잖아? 이렇게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왜?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이런 증상들, 이 원인이 이렇게 없었더니 없어지더라. 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두 개가 합해진, 그럼 있었겠죠.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시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확산시키려면 내가 이제 다 만날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전국을. 그럼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이 사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제가 유튜브 하나를 딱 띄웠을 때 제일 많이 본 게 144만 명이에요. 일주일 만에. 옛날 사람들이 평생 못 만나는 인원을 일주일 만에 딱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콘텐츠만 정확하면, 이 콘텐츠가 매력적이고 정확하면 확산시키는 건 어마무시하게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때도 잘 만났다. 때도. 이런 걸 확산시키려고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교재를 만들어서 계속 출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온라인으로 무료로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산되기에. 그리고 그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대다 보니까 누가 뛰어드냐, 이제. 여러분들, 기회가 왔다. 아니요. 의사나 제약회사나 대기업이 뛰어들어요. 걔네들은 기회를 정확히 봐요. 막 뛰어들어. 근데 우리가 유리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죄를 갖고 있다고. 대증요법. 뛰어들어도 대증요법을 쓸 거라고요. 그 증상만 없애는. 원인 치료를 하진 않아요. 모르니까. 근본적으로 모르니까 계속 치료만 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얘네들은 뛰어들어갖고 대증요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DNA 같은 거 막 유전자 또는 로봇 기술 막 이런 걸 발달시켜갖고 의료로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유전자로 해서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같은 대체의학이나 건강 쪽 다루는 사람을 대신할 것 같아요? 현대의학을 대신할 것 같아요? 얘는 현대의학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무릎 관절 수술을 할 때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암 수술을 하거나 무슨 수술할 때 유전자로 치료받는 거지. 여러분 소환 좀 안 된다고 여기 갈 겁니까? 아, 무릎이 좀 아프다고 다리 잘라갖고 로봇 다리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머리 좀 아프다고 막 머리 수술해갖고 이걸 바꿉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쪽을 이렇게 이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막 대수술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에 이제 이렇게 피 검사를 하는데 피를 이렇게 어디 고치는데 아주 조그마한 로봇을, 나노 로봇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심혈관계 수술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 기술이 발달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기술이 발달되는 거지 건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발달될수록요 더 자연에서 오는 걸 먹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돈 많은 사람이고 더 발달된 나라일수록 더 유기농, 더 자연에 있는 걸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으로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장.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이걸 어떻게 제가 그러면 확산해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자, 프랜차이즈가 맥도날드가 아주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걸 선점하잖아요. 먼저 하잖아요. 그럼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야, 콜라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콜라하면 코카콜라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브랜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선점하는 순간에 브랜드가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야, 원인 치료를 해서 케어해야지. 그거 코뿔소 그룹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힐링센터를 다 차리면, 만들면 거기 오게 돼 있다. 여기 힐링센터를 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요리도 먹고, 건강 쪽 상담도 받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아져요. 4차 산업이 시작되면요, 주 3일 근무한다는 거예요. 남는 게 시간이 남는 게 이제 다. 그럼 그때 공부해, 이제, 뭐 찾아. 이런 공부한다는 거예요. 힐링센터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데 원인도 공부하고, 어떻게 케어하는지도 배우고, 이렇게. 그래서 맥도날드가 혼자 햄버거를 맛있게 만들어내는 기간이 30년이었대요. 30년 동안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맛있다. 근데 이 맥도날드가 해봤더니 27가지 요리를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 햄버거를 주는데 한 30분씩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요리같이 햄버거 하나 봤는데 30분씩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세 가지가 90% 매출을 차지하더래요. 이 27가지 요리 중에 세 가지가 90% 매출을 차지하더래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햄버거, 감자칩, 콜라. 이 세 가지가 90%를. 딱 오면 이 세 가지를 주문하는 거야. 90%는. 그 10%만 다른 걸 주문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맥도날드 어떻게 했냐? 24가지를 없애버려요. 그 세 가지만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햄버거만 만들고 여기서는 감자칩만 튀기고 여기서는 딱 음료 뽑아서 나가. 그랬더니요, 1분 걸려. 갑자기 30분 기다리던 사람이 1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였냐면 전에는 30분을 차에서 기다리는데 서빙했대요, 아가씨들이. 그런데 지금은 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그 불편했는데 너무 맛있고 간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해갖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단순화하는 거예요. 강력한 걸 단순화해. 왜? 그래야 복제가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 저희 시스템이 저보다 건강 잘하는 분 세고 셌어요. 그리고 저가 모르는 분야가 많으니까 되게 많은 분야를 아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런칭해버리면,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천안에 갔더니 천안은 저기 호두과자가 유명하니까 호두과자를 좀 하나 넣으면 어때요? 여기 홍성 왔더니 막 여기 소고기를 좀 하나 넣으면 어때요?
이래버리면 이게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온 의도를 이해 못하고 일로 다시 가는 거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프랜차이즈를 만들려면 정확한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막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딱 300도에 어떻게 몇 분간 튀겨서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만 딱 되면 누구나 확산이 쉽다는 거예요. 누구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이거 하나를 얹혀. 이거 하나를 또 얹혀. 이러면 옛날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알겠는데 모르고서 복잡해. 이렇게.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보다요 더 싸고 더 맛있는 햄버거, 수제 햄버거도 많아요. 맥도날드 햄버거 싼 거 아니에요? 뭐 한 4,000원짜리인데 막 수제 햄버거를 파는 데도 많아요. 근데 절대 맥도날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강력함. 그리고 브랜드화 된 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브랜드화 돼야 된다는 거. 브랜드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완성하려고 했냐? 질병을 딱 패키지화해서 이 병은 이런 이유에서 옵니다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다. 그럼 그거 외에 예외가 있잖아, 예외. 이건 일단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한 다음에 예외를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싹 다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스터 과정은 이걸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까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 그건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직접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케어했던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 의사도 들어오고, 약사도 들어오고, 막 대체의학 전문가도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사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각자 나는 이거 잘 알아. 나는 이거 알아 하면 이쪽은 실패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이해되시죠? 이걸 완벽하게 복제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자기 걸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 데가 중요해요. 어떤 분이 햄버거 가지고 파는 사람 맥도날드 따먹으면 이거 내 햄버거보다 맛없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 어떻고. 왜냐면 맥도날드는 맛만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 모든 게 하나로 패키지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패키지를 사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이건 누구나 어제 내가 그냥 수리공이었어. 어제 수리공이었어도 오늘은 햄버거를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맥도날드 사면. 이해되시죠?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분이 주부였든 의사였든 교수였든 보험사 직원이든 그냥 뭐 건달이든 뭐든 간에 똑같이 케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 복제를 해가지고 진행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해야 복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 그게 복제된 다음에 더 강력한 팀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흐름을 이제 볼 거냐. 자, 외로운 괴짜라고 했죠. 처음에. 맥도날드도 30년간 지 혼자 햄버거 군 거예요. 저도 25년 동안 혼자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 거예요. 외로운 괴짜죠.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자, 팔로워. 추종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갖고, 저 맞네. 하고 하는 추종자들이, 팔로워들이 나온다는 거야. 이때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뉴스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자, 여기서 이 팔로워들, 여러분들이 더 알리기 시작해. 그럼 그때부터가 뭐가 되냐?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 야, 저거 맞는 것 같아. 그거 한번 붙어보는 거야, 이제. 무브먼트, 운동. 그리고 나서 얘가, 자, 확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편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때의 기준이 뭐냐? 의료보험이 된다든지, 학교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의원을 갈래? 이쪽 학교를 갈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의료보험이 말이 돼? 여러분, 한의사들도 의료보험 안 됐었어요. 그쵸? 그래서 생돈 들여갖고 한약 먹었잖아요. 그러다 투쟁을 통하고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보험이 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미국도 한 주는 건강식품이 보험이 돼요. 그 슈퍼맨에 나오는 여자 여배우가 불치병을 앓다가 좋아져갖고 그분이 운동을 해갖고 그 주는 의료보험을, 건강식품에서 뛰면 의료보험을 처리해줘요. 한 주가. 그러니까 이걸 보편성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까지가 어떤 게 있냐. 요즘 보세요. 신천지라고 그 이제 이단 그 종교가 있는데 한 번 모이는데 10만 명 모여요. 10만 명. 근데 이 신천지가 어떻게 10만 명이 모였냐. 학습을 통해서. 얘네들은 공부를 시켜요. 성경 공부를. 그래갖고 옛날에 귀신론이라고 막 이런 거 이상한 종교들의 개파인데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가 운동권 학생들 있죠. 운동권 학생들이 점조직 공부시키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갖고 운동권들이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든 거야. 그래갖고 10만 명이 모이는 거야.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이 10만 명에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자, 이 기존 기독교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보편성을 확보했죠.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 10만 명씩 모이니까 그럼 전국 사람들이 이제 막 신천지가 생겨서 교회집 다닐 거냐? 이게 보편성이잖아요. 비윤리적이거나 도덕성을 결여되면 보편성 갈 수가 없어요. 10만 명이어도. 옛날에 종교들이요, 보통 인신공양, 자기 아들을 죽여갖고 각을 뜨는. 그래서 100만 명, 어떤 나라가 그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했는데 자기 자식을 각을 떠요. 이렇게 다 해갖고 각을 떠서 태워갖고 보내는 이런 인신공양이 대부분 있었어요. 이 인신공양이 있는 종교들은 보편성을 하나도 획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였어. 우리가 주사위 던져. 한 명 걸렸어. 그 집 자식 내놔야 되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 이번 기회에 탈퇴할게 하고 나가지. 그걸 내 자식 각두고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편적이지 않으면 보편성을 띠지 못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 한번 들어보자고요. 보편적이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건강정보 하나 없는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이해되는 걸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맞네 이렇게. 의사가 이 얘기했는데 이거 틀려. 이 말 맞아. 이 사람은 건강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들어봤더니 이 말이 맞아 하고 판단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처음 듣는 사람도 보고 이 말이 맞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보편성 확보할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한번 볼게요. 제가 왜 행복한 건강혁명이라고 했냐. 자,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행복의 베이스 캠프. 자, 건강과 경제적 자유. 물론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가지면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조직폭력배 대장은 건강하면서도 돈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 산에 올라가려면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공략할 수 있는 행복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다면 행복할 수는 없어요. 나는 없어도 되는데?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밥 굶는데요, 지금부터? 밥 굶고 내 자식 굶는데? 아니, 아무리 위험해도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면 사람들은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약 먹고 고생할 게 아니야. 그럼 보세요, 한번. 누가 더 유리한가? 의사들 보세요. 의사나 제약회사. 우리들이에요. 그럼 의사는, 자, 질병이 걸린 걸 약을 써가지고 계속 문제가 더 확산되게 하잖아요. 당뇨약을 먹고 고지혈이 되고, 고지혈약 먹다가 고혈압 되고, 이렇게 계속 확산돼가지고 나중에 불치병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자기들은 돈을 벌죠.
그런데 잘 보세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의사는 돈을 벌지만 우리로 보면 점점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건 그럼 당신들은 뭐야? 자, 우리는 자, 질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제거해줘. 건강식품뿐 아니고 이게 전문가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질병 원인을 제거해줘. 그랬더니 건강해져. 근데 그게 건강 산업으로 이어져 갖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이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안정되느냐? 자, 이 병원 안 가고 나 약 쓰기 싫어요. 나 이거 약 먹는 거 불안해. 우리 애기 약 먹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80%가 넘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지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기반만 제공해주면 이 사람들 바로 일로 넘어올 사람들이야.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코로나 걸렸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15알씩 2시간 단위로 먹으면 이틀이면 없어져요. 하는 것과, 자, 코로나 걸렸어요. 야, 백신 맞았어요? 예, 맞았어요. 그럼 팍스로비드부터 해갖고 막 약 쓰세요. 그리고 합병증을 1년째 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폐 쪽에 합병증을. 그때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안 먹었으면 죽었어요. 먹었으니까 1년간 아픈 거지. 안 먹었으면 죽었어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맞아. 나 죽을 뻔했네. 나 팍슬로비도 안 먹었으면 나 죽었을 거요. 야, 이 생또라이도 아니고, 이게. 근데 왜, 이분들은 정보라는 게 거기서만 받으니까요. 얄짤이 없어. 아무도 정보를 주는 게 아니야. 거기서, 당신 죽을 뻔했어. 이래버리면 맞는 것 같지? 옆에 사람 2일 만에 나왔는데. 그럼 어디를 원할 거냐니까, 어디를. 막 1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1년간 합병증을 앓고 있는 거냐, 아니면 비타민C 턱에서 다 낫고 났더니 피부가 더 좋아졌어. 비타민C를 먹으니까. 피부도 좋고, 너무 개운하게 나았어. 3일 지났더니. 이걸 원하냐 이거예요. 바이러스 질환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좋은 게 유튜브 같은 것도 발달됐지만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기회가 늘은 거예요. 만약에 세균이 확산됐으면요, 항생제가 짱이에요. 건강식품 다음이야. 일단 항생제를 죽이고 건강식품을 먹어야 돼. 바이러스는 약이 없기 때문에 면역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 이제 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잡을 게 없으니까, 약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세요,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영국의 사원에 수도승 하나가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평생을 투신했다. 그리고 외롭게 여기서 죽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나를 바꾸고, 내 가족을 바꾸고, 내 지인을 바꾸고, 우리 나라를 바꿨으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생각을 바꾸고, 내 주변을, 가족, 지인. 그랬더니, 야, 이거 먹어봐. 이게 아니고, 가족,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똑똑하면 찾아와요. 원하니까, 우리 애기 이렇게 아픈데 왜 그래? 물어봤더니 술술 대답을 해. 그러면 안 찾아오겠어요? 그쵸? 가족과 지인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한 명이 126명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내 가족과 지인도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산돼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와 가족만 케어해도 이게 SP예요. SP. 1000만. 20명 정도를 케어하면. 자, 나와 가족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나와 가족들. 이게 에메랄드예요. 이 사람들의 나와 가족들. 이렇게 확산해 나가자는 거예요. 복지해 나가고. 근데 이걸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팔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유통.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처럼 복지화 돼서 가르치게. 그것도 복지가 되려면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해서 그게 확산돼 나가는 혁명을 하자. 그래서 주변이 올해보다 내 주변이 더 행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더 늘고, 그 다음에 더 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50명이 늘고, 내후년에는 200명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게 1000명만 되면 우리나라는 일단 바뀐다.
1000명만 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먼저 공부해서 확신이 생기고, 신념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게 확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과 신념도 없이 확산되는 건 사기예요, 사기. 자기는 감기는 비타민C 먹는 거야. 감기는 면역을 키우면 돼. 그리고 자기 감기 걸리니까 병원 가. 나는 병원 가서 약 맞고 주사 먹고 하고 와서 감기는 이러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나 당뇨 걸리니까 당뇨약 먹고. 이런 사기꾼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다 이래요. 지 당뇨 고혈압 저도 약 먹어요. 지금 제 파트너가 그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 약을 왜 먹였냐? 그 의사가 지혜도 먹인다는 거야. 우리 애기도 먹여요. 이랬대. 제가 얘기했죠. 의사는 멍청한 의사나 나쁜 의사 둘 중에 하나를 만난다고. 지혜를 먹이는 사람은 멍청한 의사죠. 멍청한 의사. 그 말 철저까지 믿고 자기 애기 약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뭐가 보편적인지.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밴드에 지금 120명 들어와 있는데 보면 한 20명에서 30명만 듣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일은. 많이 들어도 안 들으면 그만인 거야. 안 들어. 그리고 맞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듣는 이 사람들은요, 다 변하고 있어요, 지금. 전에서 저한테 연락도 오고요. 지금 자기들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자기 행동도 바뀌고 있어요. 맞으니까 그래요. 이게 200명, 2000명, 2만 명, 200만 명이 될 거예요. 보편적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걸 자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팀으로 그걸 만들어내자고요. 예, 마치겠습니다.